만약에 친구나 자신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징후를 보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안녕하세요. 내공식범입니다. 선생님 혹시 살면서 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라면 많이들 하지 않을까요? 죽고 싶다. 네. 약간 입버릇인 것 같기도 하고. 전 어렸을 때는 심리학 처음에 배울 때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을 한다 얘기를 들을 때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랬거든요. 내 인생은 되게 좋았나 봐. 30대가 되면 여러 가지 좌절을 겪게 되면서 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에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바로 딱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게 자살이나 자살 징후나 이렇게 딱 치면은 거의 바로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타고 들어가면 뭐 지식백과나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한때가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정보를 제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만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한 정보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한 대 버무려가지고 한 방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첫 영상은 어떤 상황일 때 혹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자살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절대 혼자 두지 마라.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자살 관련해서 딱 떠오르는 게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 사실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데 네, 맞아요. 청년층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데 이게 전 사실 진짜 먼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생겼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주변에 누군가가 이제 그러한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시도를 한 경우 아니면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자살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찾아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잘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자살 충동이 높아져요. 그 사람이 나약하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자살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증상을 보일 때 자살을 의심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 자살을 많이 결심하게 되냐?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막 받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은 대부분 어떤 상황일까요? 누군가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뭐 이별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제 주변에서 봤을 때 뭔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그러니까 오래 준비를 하는데도 이제 붙을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합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변으로부터의 약간 심리적 압박,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폭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20대, 30대가 겪는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커리어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나이다 보니까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낙심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컨트롤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컨트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학 시험에서 80점을 맞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수학 시험에 80점을 맞아야 돼요. 적어도 70몇 점은 맞아야 돼. 이전에 내가 30점을 맞았으니까. 근데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다시 30점인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노력을 해. 그런데 20 몇 점이야.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좌절.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다. 나 해도 안 돼. 나는
글렀나 봐. 이런 생각. 이게 컨트롤을 잃은 거거든요. 나의 삶의 컨트롤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뭔가 조절 능력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조절 능력인 건가요? 이걸 조절이라고 안 하고 통제감이라고 해요. 통제감.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30대도 이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많죠? 세상에 있어요. 네. 이거 많은데? 있어요가 아니라 나 최근에 내가 느끼기에 너무 많은데? 그쵸? 네.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될 때가 뭐냐, 생활 전반이 이 무기력으로 가득 찰 때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시험에서 떨어졌어. 집에 왔어? 후라이를 했는데 계란 후라이가 나 반숙하고 싶었는데 터졌어. 반숙. 그때는 폭발이야. 그때는 진짜 뒤집게 던지고 쌍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시험에서도 떨어졌는데 이거 안 돼?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많죠. 그러면 통제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지게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몇 개 맞아요. 일단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되게 위험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 두 번째, 이혼이나 실연.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 눈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괴롭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잃어버려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너무너무 주관적이에요. 네,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모든 걸 잃었을 때. 돈, 지위, 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걱정이 돼요. 화재, 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간 경우. 이번에도 고성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아랫지방에서는 홍수 비슷하게 이제 물이 범람을 했고, 이런 경우를 보면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뻗치긴 하지만 그게 포항의 지진처럼 너무너무 오래 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약물 복용. 네. 이런 경우는 충동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슈퍼맨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약물에 의해서? 네. 왜냐면 고통이나 이런 것도 안 느끼니까 내가 아무것도 거칠 게 없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약물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약물에 취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물이라고 하니까 또 술도 뭐 비슷하겠네요. 술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일단 사리분별이 좀 어려우니까 그때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는 행동은 정말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혼술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혼술 좋아하긴 한데요. 돈이 적게 들긴 하지만 근데 이게 위험해.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건강할 때.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어떤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집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면 풀려. 이 패턴이 고착화되면 그 다음에는 되게 급격하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술을 마시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은 처음부터 안 들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울증이 있는 경우. 네.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자살 사건은 너무 많았죠.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를 먹고 산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기가 뭔가 떨어지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인기가 탑급을 찍었던 경우에는 제 최근에 이효리 씨의 이제 말 같은 거 봤을 때 탑을 찍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어쨌든 상실이잖아요, 점점. 지위의 상실이죠. 지위의 상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진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진짜 상황.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소는 특정한 날에 자살이 음. 증가해요.